돌파 매매를 그러면 배울 때는 처음에 어떻게? 구글링에 TJR 2세라고 치면은 인터넷에 되게 현자 같은 돌파 매매와 귀신같이 저가에 잡아서 고가에 파는, 항상 거래대금 큰 종목만 하시고 뭐 당일에 시가, 고가, 저가라든지 특정 구간에만 베팅을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좀 깨우치게 되면서 처음으로 100% 이상의 수익을 냈던 것 같아요. 와, 1200, 1400, 1500, 1800. 와, 이때는 거의 완전히 그거네요. 오늘 이제 최종 100만 원 수익으로 되셨어요. 네. 그럼 뉴스를 먼저 보셨어요? 차트를 먼저? 이 종목이 제 관심 종목에 있었어요. 똑같은 거 뭔가 예뻐. 단기 투자의 고수들도 이 스탠 와인스타인과 천장팅의 전략을 매우 강조했다는 겁니다. 상승 초기에 이평선 정배열, 우상향 각도 45도 이상 되면 어떤 투자자는 그냥 무조건 매수하는 원칙을 만들어서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도 잘 먹히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데이트레이딩의 최고 전략을 오늘 내용은 딱 5억 벌 때까지만 사용하겠다고 약속하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벌지 못하면 어떻게 인생을 역전할 수 있을까요? 인생을 역전하려면 크게 벌어야 합니다. 하지만 크게 벌기 위해서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산전수전 다 겪은 30년 내공의 월가 전업투자자, 수천만 권 팔린 중국 슈퍼 베스트셀러 작가인 천장팅은 그에 져서 주식투자의 지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한탕 크게 벌고 싶고 가진 돈을 날려봤자 나중에 매주 외식 한번 줄이면 된다고 생각한다면 3가지 데이트레이딩의 주의사항을 알려주겠다. 아마 성공 확률을 높여줄 것이다. 첫째, 기본적 분석을 잊고 기술적 분석만 사용하라. 이 책에 소개한 몇 가지 차트를 마음에 새겨라. 두 번째, 단기 투자만 하라. 10분봉이나 30분봉을 보라. 5분봉도 괜찮다. 세 번째, 익절과 손절 퍼센트를 정하라. 5% 손실이면 손절하거나 15% 수익이면 익절하는 방식이다. 단기 투자는 이익을 최대한 길게를 적용할 수 없다. 저는 이 3가지 원칙이 상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위 3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무엇일까? 그래서 스캘핑, 초단타 매매와 하루의 모든 매매를 종료하는 데이트레이딩과 관련된 책을 찾아봤는데 딱히 적당한 책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댓글로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고수들의 글들과 고수들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내용을 정리하여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앞선 청장팅의 이야기처럼 두어 달의 용돈을 줄인다고 생각하고 오늘 말씀드리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로또 사서 부자 되는 확률보단 더 높은 확률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가치 투자, 장기 투자, 기본적 분석은 쓸모없는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안전하게 운용해야 하는 자금, 목돈은 장기 투자, 가치 투자로 불리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단기 투자를 하더라도 결국 장기, 가치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는 당장에 투자할 목돈이 없다. 나는 위험을 각오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꼭 부자가 되고 싶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인생을 역전하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늘 영상이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참고한 자료는 천장팅의 주식투자의 지혜, 창원개미TV, 키움증권, 주식에 미친 사람들, 바른다른 신법비밀 등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상 전설의 고수라 일컬어지는 분들의 글 등을 참고하였으며 그들의 매매법의 공통점을 총정리한 것이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 역전의 투자 세계로 빠져들어갈 준비 되셨나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조사하고 정리한 내용들을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목표가 명확하면 원망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다. 일부 투자자의 주식 투자 목적은 한탕에서 크게 버는 것이다. 수중에 돈은 적고 월급으로는 언제 돈을 모을 수 있을지 답이 없다. 그렇다고 평범하게 살긴 싫다. 한탕 크게 벌지 않으면 어떻게 인생을 역전할 것인가? 이론대로 하면 1년에 겨우 10% 버는데 어느 세월에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것인가? 오늘 이야기는 소액으로 5억 정도 투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이다. 목표가 명확하다면, 위험과 수고로움을 감내하고 나의 결정에 책임지겠다는 각오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는 원망할 것도 후회할 것도 없는 내용일 것이다. 2. 기분은 별로다. 위험한 함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뛰어들 수밖에 없을 때의 기분은 참 별로다.
그러나 이게 현실이다. 가난한 집의 아이는 살면서 힘든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훌륭한 성적표를 얻는 일이다. 투자 역시 성적을 중시한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다면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아쉬울 것이 없을 것이다. 3. 본전만 하면 잘하는 것이다. 본전만 해서 잃지 않고 계좌를 잘 지키고 있으면 기회는 온다. 대다수의 투자 고수들이 큰 손실로 깡통을 차고서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잃지 않기 위해 죽도록 노력했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잃지 않으면 얼마든지 벌 수 있다. 손실을 안 보고 계속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익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킬 줄 알면 무조건 올라간다. 지키는데 못 올라갈 이유가 없다. 매매를 많이 하는데도 본전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발전 가능성이 크다. 본전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마이너스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말이다. 마이너스를 커버할 수 있다면 위로 올라갈 수 있다. 까먹으니까 못 올라가는 것이다. 지키고 있으면서 매일 매매하면 경험이 쌓인다. 하지만 매일 매매하면서 마이너스가 나면서 계좌를 까먹으면 심리도 무너지고 매매하기 어려워진다. 4. 단타도 장기 투자해야 한다. 단기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수익이 필수적이다. 오늘만 이익 내고 내일은 크게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겠는가? 따라서 단기 투자도 장거리 마라톤을 뛰는 마음으로 임해야 한다. 뛰어난 장수는 큰 승리가 없다. 큰 승리, 성과를 낸 장수는 언젠가 크게 패배하기 마련이다. 뛰어난 장수, 뛰어난 트레이더는 작은 성과를 꾸준히 쌓아가며 큰 성과로 만든다. 고수들은 절대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고 언제나 심사숙고하여 투자를 실행한다. 5. 거래 횟수는 중요하지 않다. 거래 횟수보다 내가 자신 있는 종목에서 비중 있게 베팅하고 이기고 나와야 하는 것이다. 자신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도 지는 경우가 많은데 자신 없는 종목에 마구잡이로 들어가서 매매한다면 잃을 확률은 매우 높을 것이다. 6. 하루에 1%만 수익을 내도 잘하고 있는 것이다. 하루에 1,000만 원을 버는 투자자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우 부러운 상황이다. 수익률도 대단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의 예수금을 고려한다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들의 예수금은 몇십억이 될 수 있다. 만약 매매 규모가 10억 원이라면 하루에 1%만 수익을 낼 수 있어도 1,000만 원이다. 따라서 100만 원으로 하루에 1%, 만 원만 벌어도 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100만 원으로 하루에 1%, 만 원이라도 꾸준히 버는 사람이 있다면 대단한 투자자라 할 수 있다. 단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것이다. 소액으로 버는 사람은 큰 돈으로도 잘 벌 수 있다. 하지만 소액으로 해서 잃는 사람은 큰 돈으로도 잃을 확률이 높다. 소액으로 본전 또는 꾸준히 이익을 낼 수 있는 매매를 한다면 분명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7. 거래대금. 거래대금 딸리는 종목. 하루 거래대금이 4억에서 50억 나올까 말까 한 종목을 붙들고 투자해봤자 의미가 없다. 자신이 아무리 공부하고 준비했던 종목이라도 거래대금이 받쳐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했다. 왜일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부대껴야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주식도 마찬가지이다. 거래대금이 오전에만 수백억이 가뿐히 터진 종목에는 사람들이 몰린다. 날고 기는 사람들부터 그렇지 않은 사람들까지 모두 모여있다. 그런 곳에서 놀아야 실력도 늘고 안목이 생기는 법이다. 고수, 세력, 큰손, 외인, 기관도 함께 몰려있으니 무섭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하는 법이다. 무섭고 두려워도 극복하고 이겨내야 한다. 거래대금 터지는 쪽을 바라보며 늦었다고 생각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것보다 나도 좀 먹자며 달라붙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 그렇다고 마구잡이로 달려드는 것이 아닌 그 안에서 자신만의 안목과 수익화 모델을 발견하라는 것이다. 그런 곳에서 버티고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다른 종목에서도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거래대금은 단기 투자를 하는 모든 고수들이 강조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거래량보다도 거래대금을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거래대금 상위 20에서 40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선정하고 그 종목들의 움직임을 유심히 살피면서 공통된 패턴이나 상승의 이유 등을 공부해 본다면
무언가 보이는 것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종목은 키움 HTS의 조건 검색식을 활용하면 쉽게 검색이 가능합니다. 0150 조건 검색에서요, 여기다가 거래대금이라고 친 다음에요. 자, 여기 보시면 거래량, 거래대금, 평균 거래대금 이렇게 나오거든요. 평균 거래대금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5일 평균 거래대금이 100만 단위니까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500억. 5일 평균 거래대금이 500억. 그리고 상한선은 이렇게 해주시고 수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79개의 종목이 검색이 됩니다. 이런 종목들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8. 관심 종목 선정. 장 종료 후 또는 장 시작 전. 장이 끝나고 난 오후 또는 장이 시작되기 전인 새벽에 나온 뉴스들 중에 숨겨진 뉴스 말고 모두 다 드러난 뉴스, 모두 아는 뉴스가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종목, 관련주를 찾는 습관이 필요하다. 적중되지 않더라도 뉴스를 분석하고 생각하여 관련주와 엮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선정한 관련주는 장 시작 전에 차트는 주봉, 일봉, 분봉, 그리고 뉴스, 수급주체 등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 관심 종목은 장 시작 전에 미리 선정할 필요가 있다. 전일 상한가 종목, 평균 거래대금이 큰 종목 위주로 관심 종목을 20개에서 40개 정도로 선정한 뒤 다시 기업, 재료, 차트를 분석하여 20개 안팎으로 추리는 습관이 필요하다. 아는 종목에서 매매해야 수익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차트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은 다음과 같다. 일봉상 정배열인지, 우상향 각도가 45도 이상인지 확인하고 주봉상 5일선 위에 있는 종목을 엄선하는 것이 좋다. 이평선이 한 곳에 밀집하며 단기 이평선, 5일선이 장기 이평선, 20일, 60일선을 골든 크로스 낸 종목도 좋다. 이동평균선이 밀집된 부근에서 주가가 압축 조정받는 경우 매수 1순위에 놓고 모니터링 해 나간다. 이런 종목에서 큰 수익 날 확률이 높다. 관심 종목으로 압축 선정된 종목은 과거 행적을 추적하여 움직이는 스타일을 꼭 파악해야 한다. 그 주식의 과거 특징과 궤적을 살피라는 말이다. 기술적 분석은 추세의 존재와 역사의 반복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과거의 특징, 궤적, 패턴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전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아무리 회사가 좋고 차트가 좋아도 이미 2에서 3일 급등한 종목은 무조건 제외한다. 자, 여러분들 무조건 제외하라고 고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하지 않고 해야 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해 나간다면 크게 손실 보지 않고 하루에 조금씩 이익을 쌓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신용 물량은 외인, 기관, 큰손 등 세력의 좋은 먹잇감이다. 따라서 신용 물량이 많은 종목은 철저히 배제하고 매수 중이라면 종목을 교체해야 한다. 자, 신용 잔고 물량은 여러분들 키움 종합 차트에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창이 하나 뜨거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신용이라고 검색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신용 잔고 요걸 클릭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지표가 하나 추가가 됩니다. 신용 잔고율이 11% 이상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은 좀 위험하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종목에는 투자를 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신용 잔고율이 11%가 넘어간다면 종목을 교체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9. 관심 종목 선정. 장 시작 직후. 장 시작 후 9시부터 10시까지 매수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 장 초반에는 변동성이 매우 크고 주가의 방향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칫 내동매매로 연결되어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장 시작 후 9시부터 10시까지는 오늘의 주도주, 주가의 추세와 방향 전환의 신호에 집중할 시간이다. 물론 스캘핑, 초단타 매매를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변동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스캘핑, 초단타 매매는 뒤에 매수법 부분에서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다. 하지만 아무리 스캘핑, 초단타 매매라고 해도 급등주를 조급한 마음에 무턱대고 들어갔다가는 손실 보기 쉬우므로 장 초반 매매는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시초가 추격 매수는 매우 조심해야 하며 초보 투자자에겐 금물이다. 대부분 시초가가 높은 종목은 급락 후에 시초가보다 내려간 후
저점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 5분봉 차트로 9시에서 10시 30분까지 저점을 확인하고 우상향 양봉내는 종목에 투자해도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다. 장 초반에 눈여겨봐야 할 종목은 다음과 같다. 자, 여러분들 요 5가지를 제가 알려드릴 건데요. 요 5가지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요 5가지 종목만 집중해서 발굴하신다. 종목을 선택한다 라고 생각하고 투자를 하시면 여러분들의 투자 효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투자의 고수들이 강조한 내용들을 제가 정리를 한 거니까요. 여러분들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오버슈팅 종목이 음봉으로 추락하지 않고 양선 유지하는 종목. 두 번째, 거래 대금이 폭발하며 체결 속도가 붙는 종목. 거래 대금 상위 5위권 내 종목 또는 10시까지 100억 갑분이 넘는 종목. 세 번째, 전일 상한가 간 종목이 다음날 장 초반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 종목. 네 번째, 갭 하락하여 장중 하한가 찍고 버티는 종목. 9시에서 9시 반까지 저점 찍고 양봉 만드는 종목. 다섯 번째, 낙폭 과대 종목 중에서 장 초반에 상승하는 캔들, 양봉을 만드는 종목. 자, 이 5가지를 여러분들이 장 시작하고 나서 눈으로 째려보고 관심 종목에 빠르게 추가를 해서 살펴봐야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수익 낼 확률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평소에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급등하는 종목은 조심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면 1에서 3번까지의 종목은 거래 대금과 주가 상승이 강력한 종목이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4번에서 5번까지의 종목들은 큰 하락 이후 지지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1에서 3번까지의 종목은 눌림목에서 지지받을 때 또는 하락하며 나오는 급매물을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며 4번에서 5번의 종목은 지지선에서 지지받을 때 그리고 지지받으면서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할 때 그리고 캔들이 양봉으로 점점점 거래량 증가하면서 주가가 상승할 때 매수하는 것이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매수 방법은 뒤에 매수법 편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다. 참고로 거래대금이 붙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거나 뉴스가 있거나이므로 거래대금을 중요하게 살펴야 한다. 따라서 주가 상승률,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계속 참고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거래대금하고 거래량 급증 요거를 살펴보시려면요. 키움증권 0184-0168 창을 열어주신 다음에요. 0184 창에서는 여기 거래대금으로 맞춰주시면은 거래대금 상위 종목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거래량 급증 창에서는 5만 주 이상, 요거는 10만 주 이상, 50만 주 이상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조정할 수 있거든요. 요렇게 맞춰주시고 계속 조회하고 자동 요거 세로 고침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이 계속 상위 거래량, 상위 거래대금 종목을 계속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고 관찰을 해야 수익이 나고 실력이 늘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일의 중심주, 거래대금이 몰리는 종목에서 놀아야 실력도 수익도 늘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조건에 부합한다면 주가 방향을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관찰해야 한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지금까지 말한 이 5개 있잖아요. 요 5개의 종목은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하락에 무게를 두는 게 아니라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관찰해라.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과 원칙에 맞고 5가지 종목에서 종목을 걸러냈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투자를 하는 쪽으로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으셔야지 너무 겁먹고 우물쭈물 하다가는 주가 상승에서 맛볼 수 있는 수익을 놓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실천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게 만약에 맞다라고 하면 이제는 조금 용기를 내서 투자를 계속 지속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10. 매수 방법, 준비. 자, 지금부터 고수들의 구체적인 매수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요.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투자 고수들의 매수 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은 여러 종목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한두 종목에서 내는 것이다. 따라서 당일 매매 종목은 반드시 2개에서 5개 종목으로 압축하는 것이 좋다. 그래야 집중력을 유지하며 관리할 수 있다. 만약 초보자라면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1개에서 2개의 종목으로 압축하여 그 종목으로만 당일에 연습하는 것이 좋다. 매매 대상을 넓히지 말고 관심 종목이 움직이는 날 놓치지 않겠다는 자세 역시 중요하다. 만약 2개에서 5개의 종목을 매수했다면 카드 돌려막기처럼 수익 나는 종목을 익절하며 누적 수익률을 쌓아간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잦은 매매는 죽음이라는 것이다. 자신의 기준과 원칙에 맞을 때에만 매매하는 것이 좋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계획한 2개에서 5개의 종목에서 수익을 충분히 냈고 여러분들의 기준과 원칙에 맞는 자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날은 매매를 종료하고 다음날의 매매를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준비한 것을 오늘 충분히 다 활용을 했고 모두 썼는데 그리고 준비한 것이 없는데 무턱대고 시간이 남는다는 이유만으로 감으로 시나리오 없는 매매를 했다가는 오늘 번 수익을 모두 뱉어내고 혹은 그 이상 뱉어내서 자신감만 죽이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잦은 매매를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오늘 하루에 수익률 1%만 내도 충분히 잘한 겁니다. 한 종목에서 수익률 1%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꼭 1% 수익을 낸 다음에 다른 종목에서 마이너스 2%, 또 다른 종목에서 마이너스 0.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오늘 하루를 완전히 말아먹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기준과 원칙에 맞게 첫 번째 투자를 잘 했어도 그 자신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의구심이 생기고 자신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수하는 경우 이평선이 정배열, 우상향 해야 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우상향 한다라는 것은 주가가 45도 각도 이상 혹은 이평선이 45도 각도 이상 이것을 매우 많은 투자 고수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캔들이 이평선에 닿을 때, 눌릴 때, 되돌림될 때, 캔들의 상승률이 좋을 때가 매수 타이밍이 된다. 캔들이 이평선과 이격될 때에는 매수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매수하는 경우 외인과 기관의 수급도 함께 살피는 것이 좋다. 외인과 기관이 매집하는 초기에 함께 매수하여 수익 내고 빠져나오는 것이다. 단순히 외인과 기관이 많이 매집했다고 매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외인과 기관이 매집한 물량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경우 크게 손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력이 매수하는 초기에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언제 세력이 초기에 진입하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계속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을 바탕으로 매매를 계속 하시다 보면 느낌이 오시겠지만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 눌림목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세력이 매수하는 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눌림목이라는 거는 주가가 상승하다가 크게 하락하는 그리고 하락하다가 주가가 멈추는 그 시점을 눌림목이라고 하잖아요. 사실 그 눌림목을 만들어내는 것도 역시나 세력일 수 있고요. 그런 눌림목을 만들어내는 의도가 개미를 한번 털어내려고 그리고 저가를 만들어서 싸게 진입하려고. 그러니까 세력은 이미 최초에 저가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고점에서 대량으로 물량을 털어내면 일단 수익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싸게 진입을 하면 훨씬 이득인 거잖아요. 뒤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외인이나 기관, 세력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좋고 정보력이 좋습니다. 우리보다 두세 수는 앞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들을 이기려고 하기보다는 그들이 만들어낸 저가에서 함께 진입한다라는 생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세력이 무슨 생각을 지금 하고 있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시면 매매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장중 매매라도 어느 정도 자신만의 시나리오를 갖추고 매매해야 하며 단순히 좋아 보인다는 이유로 뇌동 매매해서는 안 된다. 뇌동 매매는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장중 뉴스 따라잡기 역시 자폭하는 길이다. 애매하다고 생각되면 좀 더 지켜보면서 매매 시나리오를 생각하는 것이 좋은 자세이다. 애매하다고 생각하면서도 매수하는 것은 초보자들이 많이 하는 실수이다. 스스로의 기준과 원칙에 부합된다는 확신이 설 때에만 매수해야 한다.
나름의 매매 시나리오는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낼 확률을 높여준다. 매매 시나리오란 자신의 지식을 바탕으로 매수 이유는 무엇인지, 언제 매수하고 매도할 것인지, 그리고 세력의 의도는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는 것을 말한다. 매매 시나리오는 생명처럼 생각하고 꼭 실천하고 습관으로 여겨야 하는 중요한 사안이다. 또 주의해야 할 것은 욕심이다. 마음속에 조금만 덜하든가 불안, 초조, 불편 등의 애매한 마음이 낀다면 수익 줄 때 튀어야 한다. 또는 손실이 나더라도 그때 바로 매도를 해야 한다. 애매한 마음, 조금 덜하는 욕심이 낀다면 그것은 이미 기준과 원칙, 매매 시나리오, 자신의 그릇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는 차분한 마음으로 욕심을 버리고 자주 적게 먹겠다는 생각으로 임해야 한다. 조급하고 대박을 노리는 투자자는 필히 망하게 되어 있다. 11. 매수 방법, 실행. 자, 여러분들 이제부터 매수 방법, 실행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날 하루 매매, 그날 매수해서 그날 모두 매도하는 데이 트레이딩 중에서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초단타 매매, 스캘핑이고요. 두 번째는 데이 트레이딩 방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캘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데이 트레이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스캘핑에 대해서는 책도 없고요. 사실 데이 트레이딩은 여러분들이 다양한 책을 접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감이 있으시겠지만 이 스캘핑이라는 거는 책이 마땅히 정말 더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내용이 여러분들께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스캘핑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딱히 막 특별한 기법이 있는 건 아니고요.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특징은 있지만 결국에 투자라는 것은 모두가 일맥상통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굳이 스캘핑을 하지 않으셔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스캘핑, 초단타는 장 초반 1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장 초반이 변동성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이게 데이 트레이딩은 장 초반에 매수하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 스캘핑 초단타는 장 초반 1시간이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때를 이용하는 거예요.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손실 볼 확률도 높지만 수익 낼 확률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변동성을 빠르게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 스캘핑, 초단타 매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스캘핑은 키움증권 기준 0168 거래량 급증창을 이용할 수 있다. 자, 거래량 급증창은 요 창입니다. 제가 앞에 설명을 드렸죠. 거래량이 전일 대비 높다는 것은 당일 크게 움직일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거래량이 전일 대비 높다는 것이 매수의 기준이 될 수 없다. 빠르게 살펴봐야 하는 것이 일봉의 위치와 호가창이다. 일봉은 이평선이 정배열, 우상향하며 중고점 또는 이평선을 갭상승이나 강력한 상승세로 확실히 뚫는 자리가 좋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전고점과 가까운 위치에 있는 일봉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수분들은. 호가창은 매수 잔량과 매도 잔량이 균형이 잡힌 것이 좋다. 매수 잔량이 너무 부족해도 안 되고 매도 잔량이 너무 많아도 안 된다. 거래량, 일봉, 호가창을 약 1초 정도 되는 찰나의 순간에 보고 판단하여 매수 버튼을 빠르게 눌러야 승산이 있는 것이 스캘핑이다. 조금만 늦어도 주가가 순식간에 올라가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충분히 훈련이 되어 있다면, 스캘핑 훈련이 되어 있다면 시장가에, 사실 이 시장가에 들어가는 게 상당히 손해보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시장가에 자신있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가를 지정해서 눌러도 너무 빨리 주가가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가에도 매수를 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익 나면 바로 익절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스캘핑의 대상이 되는 종목은 언제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기다 제가 급등 이퀄 급락이라고 했는데요. 마하세븐 한봉호 투자자는 급등하는 종목은 곧 급락하는 종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돌파 매매는 급등주 추격 매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하지만 돌파 매매 역시 잘 사용하면 좋은 수익화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상황에 따라 달리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따라 달리 생각할 문제입니다.
자,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스캘핑을 할 때는 급등하는 종목에 올라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급락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0몇 %의 수익이라도 나면 바로 익절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조금의 욕심도 내지 않고 상승 중일 때 익절하고 나오는 것이 좋다. 만약 익절한 종목이 VI를 가거나 상한가까지 가더라도 미련을 두면 안 된다. 지나고 나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거래량 급증, 장 초반 매수는 수익 줄 때 반드시 익절해야 한다. 그래야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말한 상황은 아마도 장 시작 후 1분 안에 상황이 종료된다. 그 정도로 스캘핑은 모든 것이 빠르게 이루어진다. 스캘핑을 자동차 경주로 따진다면 F1 경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스캘핑을 훈련하려면 소액으로 1주씩 매매하면서 경험을 충분히 쌓아야 한다. 스캘핑 두 번째 자리는 일봉상 고점, 분봉상 고점을 모두 돌파하는 자리이다. 신뢰도 높은 저항선, 즉 모두가 그 가격대에서 떨어질 것이라 예상하는 자리를 의외의 매수세로 돌파하여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자리, 즉 모두가 당황하거나 모두가 공감하는 자리가 수익을 낼 확률이 높은 자리라는 것이다. 스캘핑의 세 번째 자리는 1분봉 눌림목에서 호가창을 보고 매도 물량을 소화하는 매수세를 포착하면 매수하는 것이다. 또는 신뢰도 높은 저항선, 신뢰도 높은 저항선이라는 건요, 여러분들 자주 닿았던 선, 계속 그 가격대를 넘으려고 시도를 했지만 계속 실패했던 그 가격대 라인이라는 거죠. 신뢰도 높은 저항선을 엄청난 매수세, 자, 엄청난 매수세라는 것은 강력한 거래량과 강력한 상승을 말하는 거죠. 엄청난 매수세로 돌파하면 잘 보고 있다가 그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눌림목에서 되돌림 될 때 그때 매수하라는 거죠. 스캘핑은 장 초반에 극심한 변동성을 이용하는 매매이므로 0몇 %의 수익이라도 줄 때 익절하고 빠지는 것이 좋다. 매우 작은 수익을 계속 반복하여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 스캘핑이다. 어떤 투자 고수는 스캘핑을 노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힘들고 그만큼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스캘핑은 매수한 가격에서 최소 1에서 3틱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는다면 잘못된 타이밍에 진입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좋은 자리에서 매수했다면 바로 주가가 빠르게 올라가야 정상이다. 호가창은 매수 잔량보다 매도 잔량이 많고 체결 속도가 빠르며 위로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을 빠르게 매수해야 한다.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의 공통점은 주가를 올리는 주체, 세력과 동시에 진입해서 그들이 팔기 전에 한 발 앞서 파는 것이다. 아니다 싶을 땐 빠르게 실패를 인정하고 빠져나와야 한다. 순간의 망설임으로 순식간에 급락이 나와 큰 손실로 연결되는 것이 스캘핑이다. 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때 스캘핑이 여러분들한테 잘 맞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이 스캘핑이라는 것이 매우 위험한 투자법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 스캘핑은 욕심을 조금이라도 내면 정말 나락으로 갈 수 있는 투자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캘핑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습을 하시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철저하게 지키는 선에서 훈련을 하시면서 감을 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 매우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과 기초를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그냥 막 하는 스캘핑은 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나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스캘핑은 훈련이 매우 많이 필요하다. 어려운 투자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데이 트레이딩. 오늘 사서 오늘 매도하는, 그래서 수익을 1%라도 내는, 그리고 그 수익을 계속 매일매일 낼 수 있는 그런 매매법을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매수 결정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것은 최근의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평선 근방 가격 등이다. 그리고 그 가격 부근에서의 체결 강도, 힘, 방향 등을 포착하여 매매한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죠. 시가, 종가, 고가, 저가라는 건 여러분들 캔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캔들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이게 데이 트레이딩이나 2에서 5거래일을 가지고 가는 매매나 스윙이나 사실 장기 투자나
모든 부분에서 이 캔들, 시가, 종가, 고가, 저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평선 근방의 가격, 이평선과 이격도가 크지 않은 그 가격대가 매수 결정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투자 고수들이 강조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렸고요. 그리고 그 가격 부분에서의 체결 강도라는 건 여러분들 호가창, 그 어떤 호가창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속도, 그런 걸 보시면 되겠죠. 힘, 그런 것도 호가창을 보시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방향이라는 것은 추세죠. 추세가 만약에 상승 추세에서 추세가 꺾여서 하락 추세로 간다던가, 하락 추세에서 방향이 꺾여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간다던가, 그런 것들을 포착해서 매매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초가부터 하락하는 경우 다시 시초가를 강하게 돌파할 때 매수한다던가, 돌파한 자리까지 되돌림될 때 매수하는 등의 방법이다. 시가, 종가, 고가, 저가, 이평선 근방의 자리를 돌파하거나 되돌림될 때 매수하는 것이 대다수 고수들의 매매 방법의 공통점이었다. 그 밖에 저가가 붕괴되지 않은 상태로 하락 추세선 상향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며 물량을 쓸어가는 기미가 보이면 매수에 동참하여 수익을 내었다. 말은 다 다르지만 결국 다양한 투자대가들이 책에서 언급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매매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수들이 주목하는 것은 상승 전의 신호였다. 주가를 올리기 전의 물량을 잡아가는 매수세의 모습, 전일 저점을 깨지 않고 빠르게 올라가는 모습 등을 잘 관찰하였다. 잦은 매매는 독이 될 수 있으므로 가장 확실하고 자신 있는 자리에서 2번에서 3번의 매매로 수익을 내는 것이 적절하다. 준비가 된 관심 종목에 거래 대금이 붙는다면 상승 쪽으로 생각하고 과감하게 투자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하나 또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고수들은 여러 종목으로 안 하고요. 그 한 종목에서 매매를 여러 번 해가지고 그 한 종목만으로도 하루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여러 종목 할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했고 거래 대금이 붙는다면 그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투자하고 연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설사 여러분들이 실패를 하더라도 그 실패에서 어떤 실수가 나왔는지 여러분들이 복귀하시고 고쳐나가시면 계속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자, 계속하겠습니다. 만일 당일 관심 종목으로 신규 편입한 종목은 절대로 많은 양을 매수하지 않고 조심해서 매수해야 한다. 이평선이 골든크로스를 형성하더라도 1차 골든크로스는 속임수가 많다. 따라서 그런 경우 매수했다면 빠르게 수익을 챙기고 다시 상승할 때를 노리는 것이 좋다. 1차 상승 후 2차로 골든크로스를 보일 때 큰 수익을 가져다 줄 확률이 높다. 자, 여러분들 이런 팁 같은 경우에는 데이 트레이딩이 아니더라도 스윙이나 중장기, 장기 투자에도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는 팁이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사실 굳이 데이 트레이딩을 하지 않는 분들이 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또 준비를 한 거니까요.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고점에서 내려오면서 눌림목이나 지지하는 종목보다는 밑에서 조정을 끝내고 위로 상승 돌파하려는 상승 초기에 공략하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안전한 투자라 할 수 있다. 고점 눌림목 투자는 자칫하면 큰 손실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제가 요거는 설명을 다 드린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장팅, 스탠 와인스타인이 강조한 주식투자 4단계 이론에서 기초 단계를 넘어서 본격적인 상승 구간으로 진입하는 초기 단계에 투자하여 일파 상승에서 수익을 내는 전략은 단기, 중기, 장기 모두에서 먹히는 전략이라 할 것이다. 이 방법은 여러 고수들이 강조하는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면서 크게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앞서 말한 5가지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을 잘 지켜봤다가 상승 초기에 매수하는 것이 데이 트레이딩의 최고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참고로 상승 초기에 주가 상승 각도는 45도 이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가 상승 이평선의 기울기도 신경 쓰며 거래하는 것이 좋다. 상승 초기 모습에서는 이평선 정배열, 우상향 각도 45도 이상 되면 무조건 매수 등의 원칙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고 제가 한번 이거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천장팅과 스탠 와인스타인은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나 다오 이론 같은 거 30년 동안 내가 써봤지만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 주식투자 4단계 이론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 4단계 이론이라는 것은 기초 단계를 넘어서 상승 구간 초반에 투자를 해서 1파 상승, 그러니까 상승세가 꺾일 때 빠져나오는 전략을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단기 투자의 고수들도 이 스탠 와인스타인과 천장팅의 전략을 매우 강조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조건에 충족이 되고 주가 상승 각도를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가 상승 각도가 처음에는 기울기가 낮다가 갑자기 기울기가 높아지는 그 초입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초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종목을, 한두 종목을 계속 집중적으로 관찰해야 된다라는 거죠. 상승 초기에 이평선 정배열, 우상향 각도 45도 이상 되면 어떤 투자자는 그냥 무조건 매수하는 원칙을 만들어서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를 해도 잘 먹히는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방법은 여러분들 단기 투자가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리스크는 최대한 줄이면서 크게 먹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투자 대가들이, 투자 고수들이 공통적으로 강조를 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데이 트레이딩의 최고 전략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듣는 것하고 실천하는 것하고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실천하시면서 이 전략을 머릿속에 꼭 암기하시고 여러분들이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하겠습니다. 어느 정도 훈련이 되면 자신의 감을 믿어야 한다. 관심 종목을 집중해서 관찰하고 상승 느낌이 오면 바로 매수에 가담해야 한다. 한눈 파는 사이에 급등하고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충분히 하락 후 저점 부근에서의 영망치형 캔들, 이평선이 밀집된 곳의 아랫부분에서 영망치형 캔들이 만들어지면 골든크로스, 캔들 상승 등을 확인하고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자, 여러분들 이것도 여러분들 망치형 캔들하고 영망치형 캔들이 위치에 따라서 해석이 다르거든요. 사실 충분히 하락한 다음에 저점 부근에서 망치형 캔들이 이거죠. 자, 보여드릴게요. 자, 망치형 캔들이 이거죠. 요런 캔들, 그리고 영망치형이 요런 캔들이 되겠죠. 자, 망치형 캔들이라는 것은 하락하는 추세의 캔들을 상승세가, 매수세가 이렇게 위로 올리면서 추세를 반전시킨다는 신호로 볼 수 있고요. 영망치형 같은 경우에는 상승하려는 추세를 매도세가 이렇게 누른 모양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모양 역시 상승 추세의 신호로 볼 수 있고요. 이 모양 역시 상승하려는 신호의 전조 증상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영망치형이냐 망치형이냐 어떤 이런 공식이 정해진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그러니까 캔들이 어떤 상승의 전조 신호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여러분들이 맞는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론이 상충되더라도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둘 다 맞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나한테 맞는 방법이 이게 나한테 더 맞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지, 나랑 안 맞는 방법이라고 해서 저 방법이 틀린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나랑 맞는 방법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한테 또 맞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따라서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여러분들의 스타일에 맞게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 매도 방법. 투자에 어느 정도 익숙해진다면 가장 어려운 것이 매도이다. 그리고 단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또 손절매라 할 것이다. 손절 방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고수들의 특징이 딱히 없었다. 내가 매수한 가격에서 호가창 기준으로 3틱 이하로 떨어지면 손절하거나 마이너스 3% 손실 보면 기계적으로 손절하거나 의미 있는 가격, 즉 시가, 종가, 고가, 저가가 무너지면 또는 이평선이 무너지면 매도하는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했다. 익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통점이 있었다. 수익 줄 때 팔라는 것이다. 3% 수익이 날 때 기계적으로 익절하는 것도 간단하며 좋은 방법이다. 욕심도 버리고 수익도 올리고 리스크도 줄이는 매도법이라 할 수 있다. 매수만 잘하면 주식 고수보다도 더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방법이
이 바로 3% 익절하는 방법이다. 상승기에 상승 중인 탄력 있는 주식을 잘 사기만 하면 가능성도 매우 높다 할 것이다. 매매를 하다 보면 5% 이상 노리다가 급락 맞고 손절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점에서도 3% 기계적 익절은 매우 좋은 매도법이라 할 수 있겠다. 13. 자금관리, 비중관리. 단기 매매든 장기 투자든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천이다. 농부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종자씨는 먹지 않는다. 투자자에게 현금은 종자씨와도 같기 때문에 항상 현금을 일정 부분 보유하는 것이 좋다. 초보자가 모든 현금을 매매에 사용하거나 미수를 사용한다면 망하는 지름길이다. 현금은 총 자산의 30에서 50%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자, 이 현금 비중은 상황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좋겠죠. 만약에 상황이 좋다, 내가 지금 자신감이 붙었다 라고 하면 현금 비중을 줄이고 투자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을 것이고, 만약에 내가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하면 현금 비중을 늘리고 투자 비중을 줄이고, 이런 유연한 대처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1회 투자 규모 역시 총 자산의 일정 부분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다. 자신의 그릇을 넘어서는 투자는 결국 조급함과 욕심을 불러와 실수를 하게 만든다. 저가주, 동전주보다는 1,000원 이상의 종목, 코스피 200 종목에 집중하는 것도 좋다. 단기 매매에서 물타기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실수를 반복하는 행위이므로 최대한 자제해야 하며, 차라리 상승 가능한 주식이 오를 때 추가로 모아가는 투자가 높은 수익을 낼 확률이 높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투자 대가들이, 투자 고수가 강조한 겁니다. 자, 단기 매매에서 물타기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타기가 매매 시나리오에 포함된 물타기인지, 아니면 내가 손해보는 게 너무 힘들어서 물을 타서 매수 단가를 낮추고 손실률을 낮추려고 하는 건지, 그걸 잘 판단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매수 단가를 낮춰서 손실률을 낮추기 위한 물타기는 정말 자제해야 된다는 거죠. 자금 관리에서 또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현금 인출이다. 일정 부분 수익이 쌓이면 예금 계좌로 아예 옮겨놓는 것이다. 이것은 큰 손실을 막는 중요한 기술이다. 누구나 한 번은 크게 당한다. 고수든 초보든 상관없이 말이다. 따라서 투자 규모를 일정하게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14. 주의사항. 해외 지수나 국내 지수가 급등할 때는 관망하는 것이 좋다. 고점에 추격 매수한다면 반드시 당하게 된다. 세력들은 고점에서 개미들을 낚는 경우가 많다. 사고 싶지만 꾹 참고 조정하는 날에 매매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이 감정, 즉 인내심은 정말 중요하다. 휴식도 현금 보유도 투자의 일환이다. 기다림, 인내가 큰 기회와 큰 수익을 만들어준다는 것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15. 남 탓하지 마라. 우리 개미 투자자들은 기관, 외인, 큰손을 절대 이길 수가 없다. 정보, 돈, 실력 등 모든 부분에서 우리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과 함께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세력은 우리에게 수익을 나눠주는 고마운 존재이다. 그들의 심리, 행동을 살피고 함께 투자한 뒤 그들보다 적은 수익에 만족한다면 그들을 탓할 필요가 전혀 없다. 부자들을 욕할 게 아니라 그들을 본받으려 노력해야 한다. 외인, 세력, 큰손은 모두 부자들이다. 그들을 존경하고 인정하고 따라해야 한다. 16. 관찰하라. 주식 투자의 공부에 있어 관찰은 매우 중요하다. 제시 리버모어, 윌리엄 오닐 등 기술적 분석의 대가들 역시 관찰의 중요성을 매우 강조하였다. 코스피, 코스닥의 전 종목을 월봉이나 주봉으로 빠르게 훑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숙달 되면 전 종목을 다 보는데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이다. 단기 투자로 성공하고 싶다면 차트 공부에 한 번쯤 미쳐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장기 이평선 위에 위치하면서 단기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종목, 5일선을 비롯한 모든 이평선 등의 각도가 강하게 우상향하는 종목만 골라도 노력에 비해 기대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다. 하락하는 주식을 지지선에서 지지된다고 생각하면 크게 손실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을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것이 단기 매매에서는 수익 낼 확률이 높다 할 것이다. 자, 여러분들, 어떤 투자 고수는 하락하는 종목에는 지지선은 없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락하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성급하게 매수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요 말에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는 눌림목에서, 고점에서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것은 조심하라고 했지만 상승 추세의 초입에서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건 또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 나아가려면 내려놓아야 한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시장의 기준으로 주식시장을 바라봐야 한다. 주관적이 아닌 객관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나의 생각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 그래야 수익 낼 수 있는 좋은 자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마치며,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투자 고수들이 말하는 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5가지를 한번 정리를 다시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가 차트입니다. 차트에서 중요한 것은 일봉의 위치, 정배열, 우상향, 캔들 간의 관계, 시가, 종가, 저가, 고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재료입니다. 뉴스, 이슈 등을 항상 체크해야 된다. 이 재료의 유무의 차이가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모양에서, 같은 차트에서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내려가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재료의 유무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가 거래 대금입니다. 무조건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목, 거래 대금 상위 20위 안에 랭크되어 있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얼마의 거래 대금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 종목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종목에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자금 관리, 비중 조절입니다. 눌림목에서 추가 매수하는 등의 비중 조절, 그리고 자신 있는 자리에서의 비중 투자, 1회 투자 금액 한정, 수익금 인출, 이런 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섯 번째가 심리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렵다라고 모든 투자 고수들이 강조했던 것이고요. 이 심리라는 것은 욕심이겠죠. 무리한 베팅만 하지 않으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를 했던 것이 인내심입니다. 이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드는 거죠. 성급하게 매매하지 않는 거죠. 기다릴 줄 아는 거죠. 성급하게 급등하는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게 아니라 눌림목 줄 때 매매하는 거죠. 이평선이 정배열되고 거래 대금이 터지고 거래량이 받쳐주고 그런 종목이 급등한 후에 눌리면 그때 매수해라. 또는 2에서 5일간 그런 눌렸을 때 계속 모아가는 수익 매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게 여러분들, 재료보다는요, 거래 대금이 중요하다라고 고수들은 강조를 했고, 그리고 차트의 위치, 그리고 차트가 중요하다 강조했습니다. 거래 대금과 차트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자금 관리하고 심리는 정말 여러분들이 계속 챙기셔야 되고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무조건 돈 버는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단기간에 큰 돈을 버는 방법 중에 하나임에는 틀림이 없으므로 시간이 될 때마다 오늘 영상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 고수들의 투자법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투자 대가들의 책 속 내용과 그렇게 차이가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비법이라는 것은 어쩌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진심 어린 노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투자 고수들, 모든 투자 대가들은 이 진심 어린 노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큰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이라, 그들이 고백하기도 고백했고 제가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노력 없는 기법은 팥 없는 붕어빵, 얼룩 없는 얼룩말일 것입니다. 노 페인, 노 게인입니다, 여러분들. 피땀 어린 노력이 수반되어야 성과가 빛이 날 수 있으므로 꾸준히 저와 함께 공부하면서 실천해 나가시면 좋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 나가신다면 5억 계좌를 넘어 10억 계좌를 달성하시는 것은 절대 꿈이 아닌 현실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부자가 될 자질이 더 뛰어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항상 응원하며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에 도움을 드리는 채널이 되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도 알차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저와 함께 달려가시죠.